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죽였습니다. 야, 인마 그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 뺏으려고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지갑 속에 있던 10,000원 뺐어요. 10,000원. 돈도 없었어요. 만약에 내 딸이 아니었어도 누군가 이곳을 지나갔다면 이놈으로부터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네,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하고 대한민국 살인사건 333회네. 네. 3월 오늘이 24일. 네. 홍 이렇게 써놔요. 333, 333이네. 333. 3땡이네요. 3땡. 3땡이네. 예. 이 사건은 비교적 근래 겁니다. 2020년 사건이에요. 얼마 이건 아마 다 아실 거야. 이거 제주 5.1장 살인 사건.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20년 8월 30. 네. 8월 30일 날 23시경에 밤 11시경에 네. 제주 서부경찰서 112 상황실에 이 전화 신고가 하나 걸려와요. 네. 내용은 뭐였냐면 오빠가 전화를 한 건데 지금 내 여동생이 집에 안 들어와서 전화를 했다. 네. 내 동생은 그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는데 예. 이 아르바이트 이게 편의점이에요. 아르바이트 업장에서는 동생이 17시경에 네. 오후 5시경에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대요. 퇴근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밤 11시가 다 돼도 지금까지 내 여동생이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받고 완전히 그 소식 두절이다. 네. 이거 경찰에서 좀 찾아봐 주세요 하는 내용의 전화였어요. 네. 그러면 안 들어온다는 여동생은 누구냐면 이제 김소윤 씨예요. 김소윤 씨. 네. 여성분인데 네. 이 가족 말에 의하면은 이 김 씨는 연락 없이 외박을 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걱정을 하죠. 그래서 가족은 혹시나 해서 네. 여동생의 휴대폰에다가 문자를 여러 차례 남기기도 해요. 뭐 이제 이런 걸 남겼어요. 뭐요? 누구든 이 문자를 보면은 연락을 좀 해주세요. 집에서 저희가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네네네. 이런 문자도 혹시 막 넣어봐요. 아유, 그런데도 소식 두절이에요. 그러면 이 김 씨 이 여성분은 어떤 분이냐. 네. 가난한 집에서 출생했고요. 네.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이 아주 제대로 되신 분 같아요. 아주 검소하고 네. 절약이 아주 몸에 배어 있는 여성이 돼요. 결혼을 안 했어요. 미혼이고. 네. 예. 아주 성실히 돈을 모았다고 하고요. 또 이 부모님한테는 아주 극진한 효녀였다고 합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요. 예.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고 자격증을 한 7개 정도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미래 준비까지 완벽하게 된 여성이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검소하고 예. 착한. 근데 이런 사람들이 꼭 희생당한다니까 화가 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2020년경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힘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네.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은 제일 먼저 경찰이 할 일은 그거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편의점에다 연락을 한번 해볼 수밖에요. 네네네. 경찰은 이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다 연락을 했더니 네. 편의점에서는 2020년 8월 30일 날 17시경에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치고 퇴근했다. 똑같아요. 아까 그 신고하는 분하고. 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모른다는 소리야. 어디로 갔는지. 네. 그런데 이제 그 말만 듣고는 또 경찰 입장에서는 양이 안 차요. 그렇죠. 직접 가가지고 그 편의점 CCTV를 깝니다. 네네. 그 편의점 CCTV를 이제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맞아요. 그 시간에 17시경에 퇴근을 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신고된 23시 현재까지 이제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서 한마디 거들기는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아마 걸어서 귀가를
했을 거예요. 집에 걸어갔을 네, 것이다. 아마도 오늘도 걸어서 네. 갔을 거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경찰이 네. 편의점에서부터 이 여성의 김 씨 집까지 가는 길을 쭉 따라가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보로 가능한 그렇죠. 그 경로. 근데 이 여성 이 김 씨 집에서 편의점까지는요. 예. 걸어서 1시간 30분 걸려요. 뭔데 걸어 근데 다녔단 거기를 말이에요?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니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고요? 예. 그리고 뭐 평상시 걸어서 댕긴다고요? 예.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아마도요 예. 버스비를 좀 아끼려고 걷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마음 아파라.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 그러네요. 이 한여름이잖아요, 교수님.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말 듣는데. 야, 이 한여름에 1시간 반 거리를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간다? 그렇네요. 그럼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뭐 절약과 검손이 몸에 아무리 배에 있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이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도 이때는 에이 운동 삼아 그냥 겸사겸사 어쩌다 한 번씩 또 걷고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담당 수사관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꾸준히 걸어다녔어요. 버스비 아끼려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 이거 조사하면서 그게 좀 아팠어요. 자, 동선 파악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살펴봐야죠. 예, 예. 자, 이제 CCTV 상에 편의점에서 17시에 나갔으니까 네네. 거기서부터 CCTV 있는 데를 쭉쭉쭉 따라가면서 그죠. 걸어가는, 이 여성이 이제 간 방향을 쫓아가야 되겠지 경찰이. 예. 그래서 이제 CCTV를 연장하면서 김 씨의 행적 동선을 이제 쭉 따라가요. 네. 그랬더니 이 김 씨가 편의점에서 나온 후에 네. 이제 곧장 집으로 가는 쪽을 이용하네요. 평상시에는 나와가지고 네. 바로 앞쪽에 있는 해변도로를 따라서 1시간 반을 걸어서 집에 가요. 네. 근데 이날은 네. 그 앞으로 안 가요. 그럼 어디로 갔지? 그 편의점에서 조금 떨어진 그 제주 오일장 열리는 데가 있어요. 예. 그쪽으로 갑니다. 오일장 쪽으로. 장성. 네, 해변도로 쪽 반대 방향 쪽으로 가요. 그 뒤편으로 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편의점 뒤편. 네네네네. 편의점이 있으면 뒤편이 오일장 쪽으로 가는 데고 나와서 바로 가면 해변도로 따고 쭉 가면 집인데 예, 예. 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따라가 봐요. CCTV를 예, 예. 쭉 따라갔더니 예. 오일장에 있는 칼국수 집으로 갑니다. 칼국수. 네. 그래서 또 식당으로 들어가죠 경찰이. 예.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 이 김 씨는 식당에서 칼국수로 저녁을 먹은 거로 보여요. 식사를 하러 가셨군요. 식사를 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 칼국수 집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다니던 해안도로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어지는 동선은 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에 난 이 농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서게 된대요. 네네. 만약에 칼국수집에서 나와서 다시 편의점 쪽으로 가고 해안도로로 가지 않고 네네. 요 칼국수집에서 이게 빠져나가려면 네네. 국제공항하고 그 사이에 오일장하고 그 오일장 후문 쪽하고 국제공항 사이에는 이렇게 농로길이 있대요. 그 농로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도 네, 갈 수는 있는.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선 거예요. 어. 이게 운명을 바꾼 거예요. 운명을. 그 당시에 상당히 더웠기 때문에 네. 양산을 썼대요. 양산을. 네. 그 양산을 쓰고 농로길을 이용해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귀가 중이었던 거로 보입니다. 자,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네. 그 편의점에서는 약 9개월째라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버스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편의점까지 1시간 반의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 그래요. 그 당일날은 다른 날보다 약간 빨리 퇴근했고 네. 17시경에 네. 퇴근을 한 다음에는 그 인근에 있는 오일장 칼국수집에 가서 5,500원짜리 칼국수를 먹은 후에 네. 먹은 후에 늘 가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 즉 말하면 농로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찰은 이 동선을 거치면서 이제 쭉 따라가면서 김 씨를 발견하려고 이제 했죠. 쭉 예, 찾아보려고. 근데 실패를 했어요. 못 찾았어요? 끊기니까 이제 CCTV도 가다 보면 농로 쪽에 CCTV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가다 보니까 이제 끊기고 하다 보니까 경찰은 이제 그건 실패를 했어요.
특히 이 경찰은 그 이 김 씨의 휴대폰이 꺼진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을 좀 많이 했어요. 네네. 어느 정도 가서 일정 부분에서 휴대폰이 꺼졌거든요. 네. 그 장소는 다른 장소예요. 녹록길을 통해서. 네. 한참 멀어요 또. 거기에 그러니까 집중을 했구나. 그 인근도 아니에요. 녹록길 인근도 아니에요. 거기서 월등 떨어진 딴 곳에서 휴대폰이 꺼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경찰은 거기에 집중을 했죠. 휴대폰 꺼진 쪽에 집중을 했죠. 그 위치에서 뭔 일이 혹시 생겼을까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휴대폰이 꺼진 장소가 이 녹록길 원래는 이 녹록길 쪽에 사건 났거든. 근데 여기서 한참 먼 곳에서 휴대폰이 꺼졌단 말이야.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인이 거기 가서 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쪽은 쭉 따라가다가 끊기니까 녹록길로 들어오고 뭐 하고 끊기니까 거기서 정리를 해버리고 거의 더 이상 안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꺼진 지점으로 가갖고 이제 거기 수색하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예,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지자로 결국 원점으로 찾아오는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휴대폰 꺼진 지점을 뭐 총동원됐대요. 아까 뭐 우리 후배하고도 통화 담당 형사하고도 내가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그 휴대폰 그 꺼진 지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들 다 나가서 수색했대요. 근데도 꽝 잡은 거지. 얼마나 저 힘들었대요, 정말. 근데 그게 이게 안 맞았던 거라. 근데 누구라도 휴대폰 꺼진 지점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수사는. 그러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래서 야 이거 뭐냐 이게 뭐 어디 간 거야 아무것도 도대체. 안 나오고 이게 뭐 이게 무슨 경우지 하고 있는데 8월 31일이에요. 그 다음 날. 2020년 8월 31일 날 아침에 아침에 그 범행 현장 주변 녹록길 주변입니다. 그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이 녹로 쪽을 지나가다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콩밭인데 콩밭. 네. 그 콩밭 주변에는요 부서진 양산, 양산 썼자고 그랬잖아요. 부서진 양산 그다음에 그 뭐 여성 소지품 이런 게 흩어져 있는 상태. 이걸 신고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경찰이 신고하니까 경찰이 뛰어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녀가 그 전날 실종 신고됐던 김 씨예요. 아유, 결국은 사망한 채로 발견됐네요. 그러니까 진짜 경찰도 이제 정말 놀랬죠. 휴대폰 꺼진 점만 수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범행 지역이 이쪽이라는 걸로 이제 알게 돼서 다시 오는 거지 경찰이 이쪽으로. 녹로 쪽에. 첫날 신고했을 때는 꺼진 쪽 같고.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CCTV를 판독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네. 경찰은 녹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부 확보해 가지고 이제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에 그날 이 피해자 김 씨의 당일날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녹로 쪽으로 찾아가면서 따라가면서 그거 살피다가 휴대폰 꺼진 지점이 나오는 바람에 점핑을 해버린 거예요, 형사가. 이쪽에서 지속해 버렸었으면 당일날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늦었겠지만. 이미 뭐. 근데 이렇게 따라가다가 녹로 쪽으로 진입했어. 그까지 파악한 다음에 휴대폰 꺼진 지점은 여기에서 저쪽이야. 그럼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그래 여기를 놔두고 점핑했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 수색을 했는데 다음 날 여기서 발견되니까 경찰이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뒤진 거예요. CCTV를 까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범행 그 당일날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2020년 8월 30일 날 당일날 18시 50분이에요. 17시경에 퇴근했잖아요. 6시 50분경에 이제 칼국수 먹고 뭐 이렇게 그런 거죠. 18시 50분경에 베지색 원피스를 입고 그다음에 양산을 든 김 씨가 걸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CCTV예요. 즉 보면은 5일장을 지나서 근처 롱로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쭉 가던 그때 그 김 씨 여성이 갑자기 딱 멈춰서는 것도 나와. 멈춰요? 걸어가다가? 멈춰. 그리고는 뒤를 돌아다보는 것도 나와. 멈춰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는 거 그것도 나오고 그러더니 그 이후부터 걸음이 갑자기 빨라져 막 여성이. 뒤에 뭐가 있군요 지금. 그게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CCTV상에 안 나오지만 걸음이 막 빨라지기 시작해.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CCTV에 누가 등장하냐면 검정 마스크를 쓴 남성이 까만 마스크를 쓴 남성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다다다닥 쫓아와.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접촉할 가까워졌어요. 정도 됐을 때 이 김 씨가 예.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 같아요. 예, 예. 막 저항을 해. 눈빛이 우산을 양산을 이렇게 들고 막 이러면서 오지 마라. 이게 보여요. 이게 범행의 현장이죠. 이게 보여요. 그리고 둘 사이에 몸싸움이 잠시 있고 난 다음에 여성이 뭐 힘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 밑에 그 농로 도로가 밑으로. 있고 농로 옆으로 옆댕이 콩밭으로 그냥 탁 쓰러져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 시신이 발견된 것도 그 콩밭입니다. 요거까지 CCTV에 나와버린 거예요. 경찰은 이 새끼가 범인이네. 범인이네요. 마스크 쓴 놈 이놈. 예. 자 이제 이 마스크 쓴 놈이 이놈을 어떻게 찾냐고 또. 그러게 말이에요. CCTV에 떴다고 금방 찾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뭐. 그러니까 경찰은 그 농로 쪽을 비추는 CCTV 이외에도 얘를 이 피해자를 쫓아갔잖아 뒤에서부터. 예. 그러면 오일장 쪽에 있는 CCTV를 다 까자. 어디서 나타난 건지 애초에. 그걸 또 다 까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범행 장소에 이르는 그 동선. 네네네. 거기를 CCTV를 전수확보해서 또 분석에 들어가요. 분석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결과 네.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보여요. 네. 3일 전부터. 예. 3일 전부터 이 저 탑차인데 포터. 네네네. 화물차를 끌고 다니면서 범행 현장을 배회한 남성이 하나 나와요. 목적도 없이 자꾸만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창기에 아까도 뭐 그 후배한테 내가 우리 그 담당 형사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게 나오긴 하는데 어두운 밤 시간대라 이 제대로 그 CCTV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남성을 특정하거나 차 번호를 특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대요. 찍히긴 찍혔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대요. 근데 하여튼 그 현장을 3일 전부터 맨날 배회하고 차 끌고 다니면서 뱅뱅 도는 남자가 하나 있는 거를.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 찾아요. 네. 그리고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차종이 나왔는데 이 차 넘버는 안 나왔어. 그런 경우라면 요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앞쪽에 다른 쪽에 있는 CCTV를 전부 까죠. 그 하다 보면 요 차의 특징하고 비슷한 차가 여기서 뜨잖아요. 그때 잘 보이는 그 차 넘버를 경찰이 도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차적 조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차니까. 차적 조회하면 차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차주가 나오면 또 운전자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남성의 인적사항 및 용모를 확인한 겁니다. 근데 그 차 주인을 뽑았는데 여성을 막 쫓아갈 때 그 남성의 그 어떤 안 맞으면 얼굴 모습하고 전혀 달라버리면 형사들이 김 빠지긴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남자는 만나야 돼요. 일단. 뭐 어찌됐건. 그래서 추적하다가 8월 31일 날 밤에 이것도 동선을 통해서 아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차를 끌고 다니니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민속촌 공영주차장에서 요 차를 발견했고 거기에 있는 남성을 잡았어요? 찾았어요. 그 찾았는데 그 사람은 30살 먹은 강 씨예요. 젊은 사람이네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뛰어가던 모습 있잖아요. 그건 미리 확보해서 보고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 제가 뭐 검거하는 과정은 아주 쉽게 얘기했는데 사실 형사들 고생 엄청 했거든요. 이거. CCTV 엄청 봐야죠. 엄청 봐야 되고 쓸데없는 데 가서 휴대폰 꺼진 점에서 엄청 찾았고 고생 엄청 한 거예요. 다시 백해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까고 근처에 또 이게 밤에 찍힌 트럭 그밖에 없어갖고 특징 파악하고 또 역쪽으로 연장하고 고생을 엄청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니까 이게 용모복장도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체포를 했어요. 그런데 뭐 처음에야 뭐 왜 그러세요 하고 난리 쳤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잖아. 긴급 체포할 때는 방실이건 차건 다 수색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사후영장 받으면 되니까. 바로 그 포터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뭐 나왔어요? 경찰이. 그러면 이제 이 포터 같은 경우는 뒤에는 짐 차지만 운전석 뒤에 공간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넓은 공간. 거기 잠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 공간에서 그 당시에 이 강가가 착용했던 혈흔이 묻어 있는
신발. 에이, 그럼. 여성이 피투성이로 죽어 있었으니까요. 예. 신발이 발견되고 옷도 발견되고 그리고 범행에 사용했던 칼이 딱 거기 있어요. 확실하네요. 그러면 이 자식은 그러니까 경계도 안 한 거예요. 아. 이게 발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거 딱 하고 너 이거 네가 범인이지 좀 직소리도 못 하죠. 그렇죠. 무슨 말을 해요. 직소리. 네. 증거가 딱 나오니까 그때서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범행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 사람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사람 왜 죽였어? 왜 죽였어? 네. 이거 딱 물어봤더니 제가 생활고가 너무 심해서 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죽였습니다.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나 강도? 강도살인했다 그 소리잖아요. 예. 이렇게 그 인정을 했다. 즉 강도살인이에요 이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놈이 굉장히 이 전과자 집단에는 못 들어가는 놈이에요. 잔대가리 굴리는 프로 전과자는 아닌 겁니다. 네. 강도살인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예. 일반적으로 경찰이 얘기하면 그냥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살인죄라도 강도살인죄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강도살인죄는 7년 이상 무기 또는 징역이에요. 예. 사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얘가 지금 얘기한 건 딱 강도살인이잖아. 강도살인. 생활고에 시달려서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돈 뺏으려고 죽였다. 강도하려다 죽였습니다. 그럼 난 강도살인입니다. 나 아주 이빠이 이제 풀로 때려주세요. 아주 센 증거를 얘가 지금 자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얘가 프로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네요. 볼 때. 네. 자백 내용을 볼 때는. 네. 그런데 그 도대체 다 얼마 뺏었냐? 얼마 뺏으려고 그 짓을 했냐? 그러니까요. 이제 이 경찰관들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버스비 아끼려고 1시간 반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한다는 여성이고 사실 형사들이 가슴 아팠던 건 옷을 피해자 옷 입고 있는 거에서 마음이 아팠대요. 좀 추레했대요. 어떤 없이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픔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야 인마 그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 뺏으려고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지갑 속에 있던 10,000원 뺐어요. 10,000원. 돈도 없었어요. 쳐 죽일 놈의 새끼가. 그 여성을 이렇게 5일장 뱅뱅 돌면서 그 여성이 칼국수 먹고 걸어가는 걸 보고 차 딱 미리 세워놓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타겟팅 해가지고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 말이야. 근데 교수님.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다 이게 뭐 이 여성이 돈이 엄청 있어 보이지도 않고 외견상으로도 그런데 그 여성을 타겟팅 삼아가지고 저 새끼가 겨우 돈 많은 뺏어가려고 이렇게 했을까? 오히려 저 새끼 저 여성 그 콩밭을 끌고 와서 강간하는 등의 어떤 성폭행 목적으로 이 새끼가 시도하다가 반항하니까 살해하고 내친 김에 돈 뺏어가지고 지갑 뒤져서 가져간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경찰은 생각은 했어요. 일단 그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이 맞는지 여부는 이따 이제 보기로 하고요. 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 추궁 및 CCTV 동선 파악이에요. 다시. 네. 이 강간은 범행 5시간 후인. 네. 이게 진짜 이때 너무 정말 기가 막혔다고 그래요. 형사들이. 왜요? 범행 전후 다 영상 보고 예. 범행 끝나고 난 이후에도 경찰들이 이제 영상을 계속 봐야 되잖아. 예. 그 과정에서 이 새끼 봤더니 예. 범행 5시간 후 예. 8월 31일 날 자정에요. 00시 17분경. 아, 이게 12시 지나가가지고 날짜 바뀌었고 어쨌든 그 그러니까 밤이네요. 그날이에요. 쭉 이어진 걸로 보면 예. 다시 현장으로 가 이 새끼가. 거길 가요? 찾아가요? 다시 가요. 다시 가고 요때 다시 갔다 빠지는 것 때문에 그 어두워서 잘못 봤다는 거예요. 네. 차 이 번호를. 네네네. 그 현장으로 다시 가는 그 트럭이 있었고 거기에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아니 그 시도를 했다는 거기다 거예요? 놓고 일단 내뛰었다가 예. 다시 밤 12시 돼가지고 넘어서 그 살해 현장으로 가갖고 시신을 끌어요. 한 5m 정도 끌고 나옵니다. 옮기려고. 네. 그 끌린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현장에. 예. 그 시도를 했는데 이게 혼자서 쉽지가 않거든요. 어둡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여성분 그 휴대폰하고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챙겨요. 체크카드. 다시 왔을 때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10,000원만 가져간 게 아니라 체크카드를 이제 그때 또 챙긴 거예요. 핸드폰도 챙기고. 그래서 그 인근에 세워준 탑차를 직거를 타요. 네. 그리고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분리해갖고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끈 거는 아까 거기 가기 전에 거요. 예, 예. 휴대폰을 거기서 엄청 형사들이 고생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더 가서 애월 정도인데 가갖고 케이스에서 분리하고 바다에다 버린 거예요. 휴대폰을. 네네. 요게 이제 그 추후에 이제 나온 거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체크카드 뺐잖아요. 예. 그거를 가지고 편의점하고 마트에 가가지고 예. 이때부터 긁어대기 시작해요. 아이고. 약 10만 원 상당의 야식거리를 구입합니다. 열이 확 받아 이거 보면은.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사쳐 먹었다는 거죠? 네. 육포, 비엔나, 네. 치즈, 라볶이, 콜라, 닭다리, 남의 거라고 사람 죽여놓고 닭똥집, 딸기 우유, 음료수 등등을 돈 10만 원어치 잔뜩 사가지고 탑차를 가져가서 탑차에서 먹어치워요. 참.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예. 그런데 얘가 차도 소유주잖아. 그러게요. 차가 있잖아요. 1톤 탑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 강가 이놈이 차주잖아요. 예. 왜 차에서 있어요? 먹고 자고 있냐고. 그러게요. 뭐예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서 그 범행을 한 거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이놈은. 예. 아니 차도 있고 그러면 또 얘 내용을 알아보니까 얘가 택배 일도 열심히 해서 돈도 무지하게 벌었었다는 거야. 차도 있고 택배도 하면 되겠네. 그런 애가 무슨 이거 돈 만 원 없어서? 그다음에 체크카드 훔쳐가지고 10만 원어치 닭다리 사쳐 먹고. 예, 예. 이게 뭘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궁금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새끼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이 강가는 네. 현재 상태는 무직이에요. 무직? 예. 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택배 일을 하던 놈이에요. 1톤 탑차도 그래서 산 거예요. 지 거예요? 네, 지 거예요, 지 거. 근데 현재는 무직이에요. 일 안 한대요. 범행 현재. 네. 그런데 이놈한테 보니까 5,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네. 빚이 있어요. 예. 1톤 탑차는 분명히 얘 거 맞고 한 달 전까지도 택배회사 배송 사원을 했대요. 아 근데 왜 돈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배송 사원하고 그때 월급 수령한 이후로 딱 그만둬 버린 거야. 일을. 예. 일을 그만둔 거야. 원래 얘는 원룸에서 거주했답니다. 원룸. 집도 있다는 원룸에서 거잖아요. 어쨌든. 가족이 있는데 요놈이 이제 그 좀 가족하고 이 불화도 좀 있고 가족들도 별로 신경 안 쓰는가 봐요. 예. 그래서 따로 나와서 따로 나와서 저 혼자 독립해서 이제 이렇게 사는 놈 같은데. 예. 근데 이 원룸에서 요놈이 월세를 못 내 가지고 쫓겨났어요. 아니 도대체 뭔 짓거리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빚도 생기고. 맞아요. 예. 월세를 못 내 가지고 쫓겨나서 이제 갈 데 없으니까 탑차에 생활한 거예요. 집도 없고 이제는 차에서 차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그 뱅뱅 돌면서 범행 대상자나 찾고 네. 이렇게 범행한 것을 체크카드 그러니까 그 닭다리 집에 못 가고 차에서 처먹고. 예.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요. 이 새끼가 뭐 쫓겨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무슨 얘가 돈도 잘 벌었다는 거예요. 형사들이 조사해 보니까 택배로 돈 곧잘 벌었대요. 예. 그랬던 놈이 무슨 채무가 갑자기 5,500만 원이 늘었냐. 그것도 근래 채무래요. 예. 그래서 경찰이 확인을 합니다. 이거 이제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랬더니 이게 충격이에요.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하는 그 BJ 여성들 있죠. 예. 이 여성들한테 완전히 빠진 놈이에요. 미친놈. 택배 월급도 거기다 벌어서 다 갖다 줬대요. 이러니까 돈이 없었구나. 그죠? 거기다 다 갖다 줬대요. 참. 특히 한 여성 BJ는 예. 직접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만나서 선물 공세를 했었대요. 이렇게 만나려면 교수님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어떤 그 BJ 여성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상당을 뿌렸다는데 하하. 그 BJ한테. 네. 그러니까 저 사이버머니 이제 그 별풍선이라고 그러죠. 별풍선. 이거를 통 크게 후원을 하면서 얘가 그동안 이 여자 BJ들 사이에서는 큰 손으로 불렸답니다. 큰 손. 큰 손으로 불렸대요. 뭐 하루에 어떤 때는 뭐 200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던지고 후원 회장도 하고 돈 많이 주면 또 후원 회장 시켜준다며요. 맞아요. 후원 회장도 되고 이런 것으로 수천만 원의 빚이 생겼던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요. 나 이거 보면서 이제 그 내용 들어보니까 별풍선 그 500개가 뭐 5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그러대. 그거를 주면은 섹스 댄스를 쳐준다며. BJ들이. 예. 그러고 뭐 한 1,000개 뿌리면 11만 원 상당이래요. 예. 그러면 이제 여성들 이 가슴 쪽 가슴골을 보여주는. 아, 나 욕지기 나가지고 이런 것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나는 이게 주는 이 넋 빠진 놈도 넋 빠진 놈이지만 네. 그런 식으로 그 해서 돈 버는 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딱해요. 맞아요. 저는 뭐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뭐 모르겠지만 그냥 사견으로요. 개인적으로는 안쓰럽습니다. 예. 나도 딸 자식 기르고 있어서 안쓰러워요. 원래 별풍선 한 개 가격이 110원이라며 부가세 포함해서. 이게 이제 100원 한 개 100원인데 부가세. 한 개 100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10원이라고 그러네요. 나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가 돈을 막 날린 거예요. 막 뿌린 거예요. 그냥. 택배에서 벌은 돈 다 갖다가 BJ들한테 퍼날린 거예요. 별풍선 막 쏘면서 큰 손으로 그냥 그 눈에 뵈는 거 없는 거지. 맞아요. 거기만 들어가면 그 온라인상에서 식사 대접 받는 거지. 왕 대접 받는 거고. 그러니까 회장님 들어오셨네요. 회장님이 별풍선 1000개 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보여주고. 와, 나 이거. 이게 근데 비참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BJ들한테 빠져갖고 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들 사례가 꽤 있잖아요. 범죄로도 연관되고 많이 연루됐어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얘는 인생이 그거였나 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낙이라고 그랬나 봐. 차라리 참한 아가씨를 만나지 그 돈 갖고.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뿌렸던 거 이게 빚이 됐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경찰이 밝혔고요. 네. 그러면 진짜 얘가 정말로 이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경제적인 이유로 얘가 이 범행을 했을까? 이거 돈 10,000원짜리 하나 뺐고 10만 원 체크카드 이거 경찰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그것 때문에 험한 여성 쫓아가서 누가 보고 봐도 정말 그 여성이 돈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여성을 쫓아가서 범행했을까 경찰은 그렇게 안 본 것 같아요. 네. 얘가 더더군다나 강도를 해서 대상자를 물색하는 목적으로 3일 동안 5일장 부근을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돌아다녔다면서요. 아주 신중하게 돈 좀 제대로 있을 만한 여성을 타겟팅한 게 맞겠지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3일 동안 대상자를 찾는 노력을 한 사람이 한눈에 봐도 돈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여성을 과연 선택했을까? 이게 이제 경찰이 의문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 다 떠나서 농로를 그러니까요. 그 여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주 막 현금을 많이 소지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그 여성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도 목적이라고 치자고 이런 말대로 강도 목적이면 강도만 하면 되지. 그 왜 죽이냐?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겠느냐? 글쎄 말이에요. 피해자가 막 우산 들고 저항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단지 그 10,000원 안 뺏기려고 또 이 여성이 막 저항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 10,000원 때문에 저항했을까 여성이? 아니 또 그렇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 아니 또 이 여성이 CCTV에서 보면 뒤에 누가 오는지 경계하면서 막 빨리 걸어갔다면서요. 그게 무서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인간이 이렇게 덮치면 막 그거 다 줘버리지 있는데요. 근데 그 10,000원 안 뺏기려고 이 여성이 막 이렇게 저항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몸싸움 하는 그 모습이요. 그래 보이고 그 다음에 강도 목적으로 했다는 놈이 살해 수법이 너무 잔인해요. 많이 찔렀. 가슴이라든지 옆구리를 무려 6번 찔렀거든요. 종합하면은 오히려 이게 성폭행의 목적이 있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경찰은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네네. 새끼 돈 목적이 아니라 콩밭인 데 가서 여성 끌고 들어가고 혼자야 성범죄 저지르려고 하다가 반항하니까 죽이고 내친 김에 지갑 열어갖고 있는 대로 가져간 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갑 속에 있는 카드가 생각나서 밤에 또 기어가고 시체도 좀 어디 더 깊숙이 숨기려다가 실패하고 간 거 아니냐. 경찰은 이제 최초에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검 이후에 성폭행 시도 흔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생각을 하고 있었어도 저항하는 바람에 아예 시도조차도 못했을 개연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저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 또 시간이요 교수님 완전 깜깜할 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고 그래서 살해했을 수도 있어요. 살해하고 내뛰고. 다만 이제 경찰에서는 이놈이 끝까지 부인하는 이상 또 어떤 증거 뭐 DNA 같은 게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부인하거나 말거나 성범죄 강간 목적의 살인으로 또 의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은 또 부검 결과 안 나왔으니까 게다가 플러스해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건 네. 이놈 말대로 강도 살인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처벌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크게 안 따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경찰도 나름대로 성범죄 어떤 그 이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은 염두에 뒀겠죠. 네,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경찰은 딱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말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놈한테 물어봤어요. 너 처음 보는 그 젊은 여성이 돈이 많아 보이더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방에 돈이 있는 줄 알았다. 가방에 이렇게 말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 말은 뭐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네. 위협하는 과정에 뭐 놀라서 찔렀대. 지도 놀래서. 아, 지가 놀래서요? 위협하는 과정에 우산 들고 막 저항해서 나도 얼떨결에 막 찔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CCTV 상으로 보면 피해 여성이 눈치를 채고 네. 뒤를 돌아다보면서 빠르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강가이 놈도 속보로 쫓아가서 따라 잡았고요. 네. 이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본인 말대로 그냥 겁만 주고 돈을 뺏으려고 그랬다면 네.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밭 쪽으로 쓰러진 그 피해자를 굳이 가갖고 6번 정도 찌를 이유가 있나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위협하는 과정에 내가 생각할 때는 네. 가방만 뺏어갖고 내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사람을 죽여놓고 돈 목적이면 돈만 챙기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찰이 증거가 없으니까 부검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부검 뭐가 없으니까. 없고 그러니까 강조살인죄하고 실익도 없으니까 어차피 따져봐야 그냥 넘어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자식의 마음속에 있겠죠. 성범죄 목적의 시도일 개연성이 오히려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봐요. 이게 돈을 뺏을 목적이었으면 과도하게 이렇게 낚고 채면 되잖아요. 낚고 채면 돼요. 아무 사람도 없겠다 혼자. 그런데 구태여 칼로 막 찔러서 6번씩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 이제 그 이 새끼 사건과 관련이 나쁜 놈 새끼 아유 이거 정말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몇 개 나왔더라고요. 여성 BJ들한테 돈을 바치면서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네. 돈 딱 떨어져서 별풍선 안 쏘면 땡이지 뭐야. 그렇죠. 나가리죠 뭐. 별풍선 줄 때 회장님이요. 맞아요. 이제 개털이지 안 주니까 돈 떨어지니까 BJ들도 거리 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BJ한테 좀 분노를 느낀 게 아니냐. 내가 그동안 엄청 쐈는데. 네. 내가 요즘에 안 준다고 나를 이제 완전히 뭐 끈떨어지네. 강아지 취급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분노나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그게 여성한테 향한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아, 치환됐다. BJ하고 이 여성을 그 동일시한 거 아니냐, 치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도 있긴 해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수님. 이게 이제 그 어떤 원망 자체가 딱 이렇게 치환, 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금 자기가 그 되게 이렇게 지금 초점화돼 있잖아요. 여성들한테. BJ들한테 왕이지. 되게 예쁜 이성이 이렇게 그럼. 나를 막 이렇게 좋은 남자 취급을 해주고. 근데 그게 지금 끊어졌잖아, 없어졌잖아요. 돈을 못 주니까. 그럼 지금 결핍감이 느껴질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결핍이 있죠. 이성에 대한 어떤 굉장히 지금 이렇게 열망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성범죄 그쪽으로 욕구가, 연결된 그 욕구가 일로 발현됐을 수 있. 나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으네. 왠지 그럴 분노나 수 있을 배신감보다.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나 배신감 때문에 마구 찔렀다고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좀 너무 연관성이 조금 떨어질 약간 거리가 멀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결핍의 만족. 그런 게 이제 그 평소에는 BJ들한테 돈 쏘면서 이게 충족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근데 한번 맛은 봤단 말이에요. 예쁜 여자들이 막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돼. 이런 욕구가 자기 그 느끼고 싶은데 지금 그런 없죠. 고향감을 느끼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범죄적인 방법으로 좀 어떤 여성에게 자기 욕구를 좀 이렇게 좀 충족시킬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막 올라온 상태였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 여성이 걸려들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글쎄 그런 해석도 충분히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문가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다. 치환됐다. BJ에 대한 어떤 분노가 심신을 온통 지배하고 있다가 분노가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여성 분노의 대체물 분풀이로 보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화풀이 대상이라는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저는 합리적인 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 3일 동안 또 물색을 했잖아요. 물색을 이럴 했잖아요. 것 같으면 아무데나 막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눈에 보이는 여자 막 이렇게 찔렀다거나 이러면 또 요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건 뭐 우리끼리 뭐 가설 세우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는 뭐 충분히 의견 피력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은요. 네. 성폭행 목적의 어떤 공격이 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막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범행이 실패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 과정에서 금품 챙긴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맞아요. 그리고 그 왜 교수님 카드 가져간 것도 예. 애초에 이게 진짜 금품을 금품만 내가 그때부터 챙겼어요. 그때부터 챙겨야죠. 심지어 더군다나 뒤졌는데 돈까지 얼마 없다? 이러면 더 챙기겠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폭행 목적의 어떤 공격 행위가 더 그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건 뭐 모르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고. 자, 그럼 또 얘는 그럼 계획적인 범죄가 아닐까? 이거는 명확하죠. 이건 명확하죠. 뭐. 이건 명확하죠. 범행 3일 전부터 탑차에서 살면서 5일장 인근 공원 등등을 배회하고 다녔으니까요. 예. 그 타겟 대상 물색하는 하고. 예. 그 당일날도 차를 끌고 5일장을 돌고 있었대요. 뱅뱅. 그래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러다가 김 씨가 나타나니까 차를 주차시키고 바로 따라가서 범행한 거거든요. 이게. 흉기 챙겨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흉기를 들고 뒤따라간 것과 그다음에 피해자의 저항이 있으니까 즉시 살해한 걸로 봐서는 이건 완벽한 계획범죄다. 그런 거죠. 이렇게밖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제 그 결과적으로 강도살인으로 정리가 딱 됐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피해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딸이었겠습니까? 이게 부모는요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못나서 내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 자식이 가서 험한 일하고 굳은 일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하는 거 보면은 가슴이 뻐개지는 게 부모거든요. 그렇죠. 이 부모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걸어서 1시간 반 거리를 출퇴근하고 버스비 아끼겠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그 결혼도 안 한 내 딸이 비명 행사에서 그것도 비참한 방법으로 콩밭에서. 그래서 이 부모님이 국민청원 올려요. 계획살인 명백하다. 이건 맞습니다. 그렇죠. 계획살인이다. 그다음에 일이 없어서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끔찍한 짓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벌으면 되잖아. 일돈 탑차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놈이 요즘 막노동만 해도 저 일당 받아갖고 일주일은 산다는 거예요. 이 아버님 말씀이. 막일해서 그날 받은 일당만 가지고도 일주일은 그 닭다리 처먹고 산다고. 나이 30밖에 안 됐으니 그러니까 진짜 왕성한 게 헐경왕성한 그런 놈인데 이거는 다른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이다 하는데 아마 아버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른 목적 속에서는 아마 성폭력 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은 방황하거나 헛된 삶을 산 적이 없다. 40년 동안 39이거든요. 이 여성분이. 40년 동안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다. 직장과 집 정시간에 출퇴근하는 바른 아이였다. 끔찍한 것은 만약에 내 딸이 아니었어도 누군가 이곳을 지나갔다면 이놈으로부터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죠. 정말 이거 합리적인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운이 없어서 내 딸이 타겟팅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동의 누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아버님이 국민청원을 올렸었습니다. 충분히 아버님 심정 이해하고도 100번 1000번 남습니다. 전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내 딸이 돈 내 아낀다고 이렇게 됐다면 정말 버스비 아낀다고 걸어오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못 살 것 같은데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막 숨이 막 막혀. 호흡이 막 가빠져.
이 자식 재판은요. 예. 1심이 2020년 12월 10일 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예. 정찬수 부장판사입니다. 강도살인 예. 그대로 갔어요. 예. 그다음에 시체 은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죠. 5m 끌다가 예. 시체 은닉 미수 현장에 이렇게 질질 끌고 간 자국이 그대로 있대요. 예. 시체 은닉 미수 그다음에 그 남의 체크카드 갖다 썼으니까 사기. 예. 그다음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받아야 돼요. 예,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이 자식은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강도살인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합리화될 수 없다. 맞죠. 이거 물론 검찰도 무기징역으로 구형했었어요. 근데 원심에서는 그냥 검찰하고 똑같이 무기징역 줘버렸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 이거. 그 2심으로 이제 갔어요. 이놈이 항소했겠죠. 네. 2심은 2021년 3월 10일 날이에요. 석 달 뒤에. 네. 광주 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네. 왕정옥 부장판사예요. 왕정옥 부장판사가 같은 죄명입니다. 역시. 똑같죠. 강도살인, 사체 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 금융법 이걸로 무기징역. 1, 2심 똑같습니다.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의도 안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한 거죠. 예. 아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무기징역 줬고 예. 2021년 금방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빠르더라고 이거. 2달 만에요. 2021년 5월 27일이에요. 볼 것도 없다 이거죠.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대법원 2부에서 예. 상고 기각하면서 무기징역 확정해 버렸어요. 확정이네요. 그럼 무기징역. 그래서 이 자식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인간들. 이 쳐 죽일 놈이 이거. 예. 근데 이렇게 보내고도 분이 안 풀려요. 이 부모님들이 사과 한마디 안 해요. 가족들도 뭐 이미 버린 자식이 돼서 아마 안 나선 걸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그 서명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제 이놈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1심 막 끝나고 난 이후에 네. 이놈이 이제 2심 때 항소 안 할 줄 알았어요. 가족들은. 항소를 덜커덕 하거든 이놈이. 그러니까 더 이상 용서 못 하겠는 거야. 너 이놈의 새끼 죗값의 무게를 좀 더 아주 그 충분히 너 느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요놈한테 부담을 주기로 하고 네.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자식한테. 네네. 물론 이제 이놈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놈이에요. 5,500만 원.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가지고 네. 영원히 코 걸게 만드는 거예요. 빚으로. 이거는 이제 돈 받을 목적이라기보다는 심정적인 그런 거죠.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자식이 만약에 살고 나왔어. 모범수로. 네. 겨 나오면 그때부터 채무는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죗값의 무게를 넌 충분히 느껴야 될 놈이니까 민사도 걸자 갖고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실소득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맞아요. 그 일실소득으로 4억 원. 향후에 벌을 거 네. 4억 원 플러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억 원. 위자료. 그래서 7억을 네. 나누어서 민사소송을 지르 4억, 3억 이렇게. 네, 4억, 3억 따로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식은 엄청나게 저 빵에 가서 무기징역 살면서도 부담이죠. 저 새끼는 7억의 채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징역 살면서 고난이도 징역을 살리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7억 원을 갚으려면 죽는 날까지 못 갚아도 그 새끼가 1,000원 벌으면 500원은 떼어가지고 상징적으로라도 계속 피해자 죽여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란도 못 사쳐 먹고 그 빵에서 이게 이게 감옥에 그냥 구금되는 것 자체로 죗값을 치렀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 같은 징역 살면서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고난이도 노동 시켜가지고 10만 원 벌어서 5만 원 떼어가면 되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빵도 못 사 먹게. 아이 10만 원 중에 교수님 5만 원은 피해자한테 보상하는 거고 5만 원은 또 지가 먹고 쓰는 돈도 내야죠. 그거 갖다가. 지가 내야지. 지가. 우리 세금이 아니라.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새끼는 좀 7억 채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그에 뭐 이 새끼는 뭐 그랬어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땅한 벌을 받겠다 했는데 계속 항소상고까지 했고요. 네. 그다음에 법원에 또 반성문은 한 10번 이상 제출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도 가족들한테는 사과 안 했고요. 이게 더 괘씸한 거예요. 이게 괘씸한 거예요. 새끼 이거. 재판부에다가 왜 반성하냐고요.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반성해야지. 형량 깎아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 한 5m 정도 옮기다가 이 자식이 포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갖구나 이거 조사하면서 그랬어요. 왜요? 부모님들이 딸을 이제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에 안치를 했어요. 화면에 아마 정 PD님 나올 겁니다.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납골당도 맨 위쪽이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부모님이 봐요. 저기 높은 꼭대기. 그러니까 그 올라가서 그 딸 그 이렇게 쓰다듬고 닦는데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라고요? 죽어서도 가장 싼 곳에 안치됐다. 제일 높은 데가 싸거든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참 그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건은 이제 거의 이렇게 끝나가는데 이 사건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금품을 강취하고 난 이후에 신용카드로 마구 긁으면 그건 걸리죠? 금방 보록 나거든요. 편의점 가서 막 긁어대면. 근데 그거를 자식이 신경도 안 쓰고 긁어댄 것도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는 안 가고요. 얘가 교수님 제가 봤을 때 그냥 막갑한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런 것 같아. 이게 무슨 계획이 없는 것 같아. 그 부분이 좀 그 CCTV에는 얼굴 다 나오잖아요. 체크카드 긁으면. 그럼요. 근데 거기서 닭다리 사가지고 사다가 그 차 안에서 꾸역꾸역 처먹을 거냐고. 그러니까요. 내가 봐서 그 부분은 이해는 정말 안 가요. 그것도 심지어 그 물건을 뭐 예를 들면 장터도 요즘은 다 카드 되는데 CCTV 같은 게 없잖아요. 장터 그러니까. 이런 데. 근데 편의점은 CCTV 100% 있는데 닭다리 사갖고 처먹냐고 차에 가져가서. 그래서 이 부분은 범죄자 입장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 이게.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CCTV고 뭐고 상관없고 범행하는 사람들 이제 참 네 맘대로 하세요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가파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맞아요. 이게 이런 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CCTV 달아놓으면 범인들은 우리 예상으로는 뭐 CCTV 무서워서 범행도 잘 안 할 것 같고 범행을 해도 CCTV에 안 나타나려고 애를 쓸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네. CCTV에 얼굴이 보이거나 말거나 난 지금 당장 빼가지고 우선 가서 할 거 다 할 거야. 나 걸리는 건 나중 얘기야. 그런 마음을 먹고 범행하는 놈들은 이 CCTV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CCTV를 맹신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나중에 사후에 범인을 검거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지 절대 범죄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범죄 저지르는 놈들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게 CCTV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CCTV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야, 우리 몇 개 달아놨으니까 우리 집은 절대 못 들어와. 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맞아요. 아니, 물론 CCTV가 그런 걸 이제 제약은 해주죠. 신경 쓰는 범죄자들한테는 이제 좀 행동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기야 있죠. 근데 이런 것처럼 나 막 나간다 그냥 뭐 잡히는 건 나중에 모르겠다. 일단 지르고 본다. 이런 놈들한테는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여튼 이건 분명한 거는 얘가 계획해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하고 하는 거 치고는 추후에 한 행위로 봐서는 허술하죠. 이건 너무 허술하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자식은 즉시 검거 안 했으면 계속 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돈 떨어졌잖아요. 체크카드 빵 다 처먹었잖아요. 10만 원어치. 또 해야지. 그럼요. 이거는 바로 검거 안 했으면 추가 범행이 그 인근에서 계속 났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이거 제주 서부경찰서 직원들이 잘한 거예요. 얘가 지금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몰린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집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러니까요. 빚은 막 져 있어. 그리고 난 이미 한 번 사람도 죽였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경찰이 느낀 바로는 이 강가에는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없고 오직 당장 돈을 노리는 그 범죄 양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범죄성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얘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애예요. 이 저 김 씨 편의점 알바 한 달에 하루에 5시간이라고 129만 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29만 원. 속상하더라고. 그다음에 얘가 이 별풍선으로 사이버머니 탕진 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있잖아요.
매일 10시간 넘게 여성 BJ 여러 명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눴대요. 8개월 동안. 그래서 BJ들한테 적게는 10만 원, 네. 많게는 200만 원 상당의 이 그 별풍선을 날렸대요. 선물을 했대요. 그리고 서울로 찾아가서 BJ 한 명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돈 많이 준. 예. 만나준 거죠. 만나준 거죠. 그러기도 했고, 이제 부검 결과는 흉기로 인해서 흉부 쪽, 가슴 쪽 그것 때문에 사망한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우리도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인터넷 방송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누구나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방송이 가능한 그런 시대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아예 전종해서 크리에이터니 뭐니 하고 전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 또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 기획사도 생겼어요. 이런 이걸 막 기획사는 기획사가 생겼어요. 개인 방송, 1인 방송 시대가 바야흐로 이제 도래를 했는데 그 BJ들 수익이 생각보다 많았잖아요. 문제는 그런 상업 방송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슈퍼챗 그냥 공공연히 요구하고. 맞아요. 사실 그거 들어온 거 우리만 해도 그거 모아서 좋은 데 쓰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우린 추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아예 목적 자체가 그거 모아서 그냥 수익으로 삼으려는. 근데 지금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뭐 다는 아니지만 아예 선량하게 착실하게 하는 BJ들도 많아요. 그럼요. 그거 진짜 필요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일부 여성 BJ들이 그 별풍선 받으려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하는 거. 노출 방송 뭐 그런 거. 그거 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빠진 남성들이 이 BJ 관심 살려고 빚을 내가면서까지 이 별풍선 날리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사회에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교수님 저는 한 가지 이 BJ들이 이렇게 약간 야한 방송하면서 그거를 돈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 좀 염려되는 게 하나가 이게 미성년자들이 접근하기도 그렇죠.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어린 친구들한테 돈 주면 가슴 보여주네, 돈 주면 섹시 댄스 쳐주네, 여자가 이런 되게 굉장히 잘못된 성의식을 만드는 아주 안 좋은 행태거든요. 그러면 성이 인지 왜곡 현상이라는. 네. 그리고 여성 지금 남녀 평등 뭐 이런 걸 떠나서 여성이 여성 자신들을 스스로 상품화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 다수의 당당하고 그런 여성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인식을 그냥 이미지를 그냥 완전히 다운시키는. 맞아요. 스스로 그냥 상품화된 여성으로 치닫는 거죠. 그런 여성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 전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여성들 전체, 당당한 여성들 전체에 욕먹이는 거죠. 그 어떤 그 오점을 남기는 짓을 하는 거죠. 요 사례가 몇 개 있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2019년 11월 달에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있었어요. 얘가 고객 그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통해서 BJ한테 그 별풍선 교환권 40만 원어치를 결제를 했어요. 고객 걸로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돈 떨어지면 또 다시 고객 인적사항 다 있잖아요. 다른 고객들? 그 고객 14명 휴대폰에서 총 279회에 걸쳐서 2천만 원 상당을 별풍선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얼빠졌네.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던 20대 남성이. 그리고 2021년도에 엄마와 아들이 10년 넘게 알던 이웃한테 접근해가지고 2억 8천만 원을 갈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갈취한 돈을 아들이 BJ한테 다 줘버렸어요. BJ한테 빠져갖고 그래서 강도한 거예요, 또 사실은. 미치겠네. 이런 그 악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평생 동안 아주 검소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이 돌아가신 그 이 김소윤 씨 저희 명복을 좀 빌겠고요. 이 사건은 이제 정리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이해는 가요. 이제 오게트라고 그럴까? 농로 쪽에 금방 발견할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쭉 추적하다가 휴대폰 오프된 지점이 딱 뜨니까 글로 다 옮겨가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일날 피자 위치 파악을 못했던 거. 하루 동안 어찌됐건 밤 동안 그 이 황량한 콩밭에서 비참하게 죽은 상태에서 찬잇을 맞으면서 원한에 사무친 상황에 있었잖아요. 피해자가. 그 부분이 좀 아프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또 빨리 수습했었으면 얼마나 좀 따뜻한 데로 빨리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고요.
물론 뭐 피살된 직후했겠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어찌됐건 그래도 이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들이 CCTV를 정말 아까 뭐 그 잠깐 내가 통화도 했지만 지 말대로 그냥 눈알이 그냥 썸벅썸벅해지고 안 보일 때까지 확인을 했다 그래요. 이게 빨리 검거.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신속히 해결을 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뭐 칭찬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020년도에 발생했던 제주 5.1장 네. 억울하게 당한 그 39세 김소윤 씨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가슴이 아프시게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김소윤 씨의 어떤 죽음이 너무 뭐 그냥 뭐 가치 없고 의미 없다고 아버님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김소윤 씨를 통해서 또 경계할 것도 있고 범죄 예방도 되고 또 열심히 사셨다는 거, 잘 살다 갔다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네,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